자, 안녕들 하세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될 조경기사 또는 조경산업기사 같이 공부를 하게 될 이선아라고 하고요. 뭐 이렇게들 힘들게들 오셨는데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게끔 다들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조경 같은 경우가 아마 상당히 제일 가장 많이 듣기로 어렵다고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시험 어렵다 소리 많이 들었죠? 네, 어려워요. 미리 말씀드리면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조경 같은 경우는 과목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과목이 많고 그다음에 1년에 총 우리가 인력공단에서 그 강의를 하는 게 한 4번 강의가 있는데 그중에 3번의 강의가 이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에 들어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갖고 자격증을 따셔야 되는 거고요.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학부, 석사, 박사를 다 조경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조경 전공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학원에서 조경 기사 필기, 실기, 그다음에 생태보건, 자연생태보건, 필기, 실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학 아닐 때는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조경 종목은 저 말고 선생님이 한 분이 또 계세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선생님이 안 오셨고 그래서 저랑 한 분이 같이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뭐 수업이 뭐 선생님이 달라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과목이 달라요. 저랑 이제 그 선생님이랑 과목은 다르게 수업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4번 시험 중에 조경이 딱 3번. 근데 1회가 며칠 날 시험 있는지 아세요? 2016년. 우리가 지금 현재는 2015년이지만 이미 2016년 들어왔어요. 그래서 2016년 3월 첫 번째 주 일요일. 3월 6일 날 시험을 보실 거예요. 그러면 뭐 합격자 발표는 2주 후에 그날 다 알 수 있어요. 그날 다 알 수 있는 게 시험 6시. 그날 시험 보고 나서 6시에 가다반이 나오고요. 그 전에 이미 문제를 푸실 때 됐다 안 됐다가 나와요. 그때 웃으시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 좀 2달 조금 넘게 되는데 기간이 좀 길어요. 할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1회 대비로 하셔서 한 번에 다 자격증을 취득하시고요. 이거는 지금 필기 기준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필기부터 먼저 필기산을 넘어야지 실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3월 6일이 가장 디데이가 이제 되는데 우리가 조경 같은 경우는 우선 그 과목 수가 아주 많은 종목이에요. 가장 많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여기 타이틀에도 기사와 산업기사를 다 써놨는데 기사랑 산업기사를 나눠서 수업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사랑 산업기사를 같이 수업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기사 종목들이 거의 5과목들이 많은데 조경은 몇 과목으로 알고 계시나요? 6과목이죠. 조경사가 있고 계획이 있고 설계가 있고 시공이 있고 식재, 시공, 관리. 그래서 총 6과목이고요. 그러면 산업기사는 왜 같이 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느냐?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4과목이에요. 그래서 4과목으로 그 과목 수가 아주 적은데 문제는 조경사, 계획, 설계가 합쳐져서 계획 및 설계예요. 계획 및 설계고 그 다음에 식재, 시공, 관리는 그대로 가요. 그래서 산업기사가 그 과목명이 계획 및 설계로 들어있어서 조경사들은 다들 무시하시는데 조경사가 한 과목, 요 과목에 적으면 한 4문제, 많으면 6, 7문제씩 나와요. 그래서 산업기사분들하고 같이 산업기사를 지금 이번에 취득을 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기사랑 산업기사를 해서 같이 한꺼번에 모아서 수업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 산업기사도 조경사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경사랑 계획이랑 설계가 합쳐진 과목이 계획 및 설계라는 거. 그래서 조경사를 어디다 버리시면 안 돼요. 산업기사 같은 분들이요. 그래서 기사는 6과목, 산업기사는 4과목. 자, 그 다음에 각 과목당 몇 문제씩 구성되어 있는 거 아세요? 무슨 문제? 20문제씩이죠. 몇 점 만점이죠? 몇 점 만점이에요? 자, 입들을 꼭 다물고 계시는데 그러면 전혀 발전이 없어요. 저희가 자꾸 이렇게 질문도 저 말고도 다른 선생님도 이제 질문을 할 텐데 질문에선 대답을 하시면 그게 정리가 되시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대답하셔야지 저만 째려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100점 만점이에요. 한 과목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3월 6일 날 1회 때 합격을 하려면 그 영광스러운 합격을 하려면 몇 점 이상이 돼야 되나요? 몇 점 이상이요?
그냥 60점이 아니에요. 앞에 붙어 있죠. 뭐가 60점이냐면 평균 60점이에요. 평균이라는 개념 아시죠? 각 과목을 다 더해서 그 과목 수대로 나눈 그 값. 그러면 평균 60점 되면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이 된다라는 것. 근데 안타까운 결과는 불합격이죠. 물론 불합격이 더 많죠. 합격보다는. 근데 불합격 같은 경우는 당연히 평균 60점 이하면 합격은 못하는 거고, 그런데 간혹 가다가 평균이 60점 이상인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봐서는 합격이지만 여기에 단서가 붙죠. 이분들은 왜 떨어졌느냐? 꽈락이라는 개념. 꽈락은 한 과목이라도 몇 점 이하가 되면 꽈락인가요? 40점이죠. 그래서 평균이 아무리 65점, 뭐 70점이라고 하더라도 한 과목이라도 35점이 나왔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럼 A씨 다음 거 봐야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꽈락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면 과목당 20문제고 100점 만점이라고 했으니까 한 문제당 100점이 얼마가 되나요? 한 문제 100점이 얼마가 돼요? 5점이 되죠. 분명히 금방 대답하시려는데도 이것도 계산이 안 되시나 봐요. 공학용 계산기까지 안 필요한 건데 이거는. 그래서 5점씩인데 그러면 몇 문제 이상 맞히면 돼요? 꽈락을 면하려면. 12개가 어떻게 계산이 그게 나오죠? 이것만 넘자고 우선 그런 거였는데 이걸 넘으려면 몇 문제요? 8문제죠. 한 과목당. 그럼 다시 그 얘기를 하면 한 문제당 12문제를 내가 틀릴까? 틀려요. 미리 말씀드리면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불합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8문제 이상, 그런데 8문제만 다 맞힌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걸리나요? 평균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골고루 과목별을 잘 하셔야 돼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다 잘해야 돼요. 근데 사람마다 다 개인 성향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하시다 보면 6과목을 총 다 하다 보면 어떤 과목은 좀 더 잘하는 과목이 있는가 하면 어디는 또 취약한 과목이 나와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이렇게 바랬을 좀 균형을 좀 맞추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꽈락이란 개념, 평균이란 개념 때문에 골고루 잘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 근데 항상 보면 저희가 수업을 해보면 먼저 수업하는 과목들은 점수들이 조금 잘 나와요. 뒤에 수업한 과목들은 이제 지치고 그러다 시간도 쫓기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들을 별로 못해가지고 점수들이 안 좋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고루 끝까지. 그래서 3월 6일날 시험 보기 전까지, 3월 5일까지 그대로 지금 오늘에 오신 요 마음대로만 공부하시면 돼요. 오늘 요 마음. 여기 와서 지금 앉아 계셨던 그 마음대로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간이 길고 양이 많아요. 제일 먼저. 그래서 공부를 좀 이제부터 마음을 좀 다잡고 시험에 대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한 과목당 30분의 시간이 주어져요. 30분의 시간이라면 기사 같은 경우는 얼마 보는 건가요? 몇 시간이요? 또 4시간이에요? 이분들 큰일 났네. 시공에서 가면 큰일 나겠네. 30분씩. 그럼 몇 시간이에요? 3시간이고. 산업기사는요? 2시간이죠. 제가 이거 시험 볼 때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 못 봤어요. 답이 안 보여서 그렇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은 못 봤거든요. 근데 충분히 한꺼번에 시험지 나눠주니까, 만약에 나는 시험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봤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시험지를 처음에 다 6과목 또는 4과목 한꺼번에 다 나눠주니까 시간 안배는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부족하지 않으실 텐데, 어쨌든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실 때 한 과목당 좀 어렵다고 해서 막 50분씩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하실 때도 30분씩은 생각을 하셔서 한 과목에 배정이 30분씩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문제를 푸시는 거고요. 1분에 한 문장만 풀어도 뭐 충분하죠. 시간은 20문제씩이니까. 그래서 시험에 대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가장 이제 마의 점수가 이제 60점이라는 거, 60점하고 쫓아오는 것 꽈락 40점. 그래서 두 가지 형평을 잘 맞추셔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6과목, 지금 기사 같은 경우는 6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업기사는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 학원 수업에서는 과목을 하나 더 늘릴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경 수목도감이라는 걸 하나 넣을 거예요. 자, 이 조경 수목도감은 여기에서 봐도 아무 데도 없어요, 이름이.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 중에 식재에 들어갈 거예요. 자, 식재 20문제씩인데, 기사 20문제, 그 다음에 산업기사 20문제씩인데, 여기에 조경 수목도감에 관련된 문제가 한 반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근데 물론 짧은 시간에 빨리 끝나긴 할 거지만 어쨌든 이걸 모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수업에다가 이것까지 첨가를 했어요. 그래서 양이 엄청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6과목이 아니라 7과목 공부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수목도감도 놓치시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식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재 한 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수목도감도 그냥 놓으시면 안 되겠다라는, 그래서 요거까지 수업을 하고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시험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수업에 관련돼서는 매일매일 결석만 안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부탁드리는 게 첫 번째가 결석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결석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간이 길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지금 겨울방학 요 1회 대비 같은 경우는 그 2월 달에 마지막 날까지 끝나게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학생분들이 많으셔서 3월 달 되면 개강을 하죠. 그래서 그 전에 다 끝나기 때문에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처음에는 마음을 다 잡았다가도 중간쯤 되면 해이해져가지고 좀 안 나오시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출석을 잘 하시면 와서 공부하고선 그거에 대해서 가서 공부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결석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는 저희는 예습은 안 바라요. 저 말고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예습은 절대 하지 마세요. 예습할 시간에 복습만 해주세요. 복습만, 그날 배운 것만. 그래서 복습만이 지금은 우스워 보여요. 첫날은 조금 배우니까. 그 다음날은 조금 더 양이 늘어나고 그 다음날은 더 늘어날 거예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복습하는 방법은요. 그래서 복습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바라는 거는 결석하지 말고 복습만 해달라는 거예요. 별 어려운 부탁 아니죠. 어려운 부탁 아닌데 한번 책을 쫙 보세요. 한번 두께를. 깝깝함이 확 밀려오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오늘과 같은 마음만 가지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저희 수업에서는 노트도 필요 없이 해드릴 거예요. 노트, 하다못해 포스트잇 이런 것도 필요 없이 모든 걸 다 책에다 다 써드릴 거예요. 책만 들고 다니면서 보게끔. 그렇게 해드릴 거고, 그래서 다른 거 군더더기 갖고 올 거, 저기랑 볼펜이랑 이 본 교재들만 갖고 하셔서 거기에다가 모든 거 다 적으시고, 거기에다가, 그래서 그걸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저희가 또 수업을 할 때 보면 먼저 보시라는 게 있고 그럴 거예요. 저 말고 다른 선생님도요. 그럼 보시라고 그러면 먼저 좀 보세요. 그 얘기는 보고 이해를 먼저 해드리고 필기를 해드릴 시간 드릴 거니까. 아니면 먼저 또 쓰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쓰세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맞춰 오시면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자, 일주일은 7일이죠. 자, 오늘이 이제 첫 번째 월요일이에요. 이만큼. 월요일날 이만큼을 공부를 하게 돼요. 이제 얼마큼의 양이 됐든지. 월요일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 제가 뭐만 바란다 그랬었죠? 좀 전에. 복습만 한다 그랬죠? 그러면 월요일날 우리 수업이 한 2시간 동안 타이트하게 쫙 진행이 제가 지금 속사파워 같은 말, 요 속도 그렇죠? 빠르죠? 보통이에요, 이 정도가. 그래서 그 정도로 막 진행을 해나갈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양이 나와요. 그러면 집에 가셔서는 요것만 하시면 돼요. 공부 막 더 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예습 괜찮다고, 예습 안 하셔도 된다고요, 우선은. 그래서 복습만 제발. 자, 그 다음 이제 화요일이 됐어요. 화요일 되면 공부를 또 이만큼 하겠죠. 그러면 집에 가셔서 또는 학원에서 남으셔서 또 자율학습 하시니까 자습을 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날 화요일 날은 어떻게 하면 돼요, 복습을? 배워있던 것 같다 하시면 되죠, 화요일 날. 이만큼 배웠으면 이 세모만큼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는 다 아는 것 같아도 어쩌면 잘 까먹는지, 그렇게 아주 안 좋은 거는 머릿속에 아주 깊숙이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꼭 빠져나가요. 그래서 복습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 화요일 날은 우선 삼각형은 완벽히 하시고 어제 했던 거, 월요일 날 했던 거를 복습을 또 하셔야 돼요. 그 대신 순서는 그날 했던 게 우선이에요. 그날 공부했던 거. 그래서 그날 공부했던 화요일 날 분량을 먼저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저께 월요일 거를 갖다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양이 조금 늘었죠, 첫날보다. 이제 세 번째 날 수요일이에요. 이만큼 또 진도가 나가요. 그럼 제일 먼저 복습은요? 수요일 거. 지금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이렇게 하면 이거 잘 쫓아내시면 정말 못 봤어요. 수요일 날 수업, 공부를 했어요. 가서 복습을 해요. 그 다음에 어디 거요? 화요일 거. 그 다음에 월요일 거. 이러면 이 정도만 했어도요. 어떤 분 지금 웃으셨어요. 벌써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까지 거. 그런데 수요일 날쯤 되면 월요일은 벌써 몇 번 반복인가요? 숫자 몰라요? 하나, 둘, 세 번. 세 번째 지금 반복이 됐죠, 월요일 거는. 화요일 거는 2번 반복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이 됐어요. 또 이만큼 나가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목요일 거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수요일 거, 화요일 거, 월요일 거. 그럼 벌써 월요일은 4번, 3번, 2번, 1번 이렇게 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마찬가지로 금요일 거 하고 목, 수, 화, 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우리에겐 대부분 우리는 지금 여기 우리가 오신 분들은 평일반이에요. 평일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간씩을 수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주말반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주말반 같은 경우는 주말에 모르다 보니까 5시간씩 수업을 해요. 5시간씩 한꺼번에.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목이 쉬었는데 벌써 주말반이 개강이 돼서 목이 스트레이트로 막 5시간씩 막 했다 보니까 목이 다 쉬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꾀꼬리 같은 원래 목소리였는데 그걸 못 보여드려서 아주 안타깝네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평일반은 고마운 게 토요일이라고 일요일이라는 게 시간이 있어요. 그럼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뭐 하느냐? 재밌는 TV 프로그램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첫 주는 조금 숨고르기가 돼요. 그나마 배운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보충하시면 돼요. 첫 주는. 그래서 이렇게 보충하시고 아니면 나는 첫 주니까 조금 누구라도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뭐 조금만 하셔도 여기까지만 복습만 잘 됐어도 그래도 좀 낫다라는 거 첫 주는. 근데 첫 주는 제가 웬만하면 항상 보면 다들 공부 열심히들 하세요. 첫 주 때는. 이제 2번째 주가 됐어요. 월요일 날 왔어요. 자, 월요일 날 이만큼 또 나가겠죠. 지금의 복습 패턴대로 한다면 어디 거 복습하셔야 돼요?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아, 이렇게 끄덕끄덕만 하는 게 아니라 대답도 좀 남들 대답 잘하는구나 이게 끄덕끄덕이 아니라 본인도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런 순서를 하다 보면 근데 양이 벌써 엄청나게 늘어나 있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과목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 한 2주 되면 한 과목이 끝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는 빠르면 한 주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한 주 5일 만에. 그러다 보면 한 과목이 분량이 끝난다는 건 엄청나게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2번째 주부터는 이렇게 복습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첫 주는 도미노식으로 옛날 거 갖다가 이렇게 했지만 2번째 주부터는 그렇게 복습을 못 한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월요일 날은 분명히 지금 우리가 OT 시간도 있기 때문에 본 수업 내용이 좀 적었지요. 그 다음에 화요일부터나 금요일은 거의 이제 일정하게 나갔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또 스피드가 붙으면 점점 금요일 날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다 더해가지고 5등분을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책을 자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좋은 거 있잖아요. 뭐 포스트잇이라도 붙이든지 아니면 난 정 없으면 이면들이라도 찢어서 꽂아가지고 5등분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의 5분의 1분 부분 그것만 복습하시는 거예요. 순서는 월요일날 수업했던 내용에다가 지난주 5분의 1 분량. 그 다음에 또 화요일이 됐어요. 또 수업은 나가겠죠. 그럼 복습이 또 어떻게 하냐? 화요일 거 하고 그 다음에요. 그렇죠. 월요일 거 하고 지금 대답하신 분들은 다 붙었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월요일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지난주 거 까먹으니까 5등분 나눠놓은 거에 그 2번째 덩어리.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얘는 계속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다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이것까지 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 2번째 부분. 계속 이런 식으로 여기도 수요일 날 가서 복습하시고 화요일, 월요일. 그 다음에 여기에 그 3번째 덩어리.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다음 번 또 토요일, 일요일. 잘하면 여기서 한 번 과목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저희 지금 특성상은 과목이 안 끝나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좀 커리큘럼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했는데 어쨌든 현재는 2주 만에는 안 끝나요, 한 과목이. 세 번째 주가 됐어요. 또 어김없이 이만큼의 진도는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건 안 했건 진도는 쭉쭉 나가요. 앞을 향해서 2월달을 향해서 3월 6일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럼 복습을 얘도 또 이거를 또 5등분 해가지고 그만큼 여기 5등분. 그러다 보면 얘는 엄청나게 많이 공부한 거죠 지금. 그러다 보면 시간이 남아요. 남다 보면 이 중에서도 처음에는 5등분을 했지만 모르니까 잘 하다 보면 여기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면 막 조경사의 첫 번째 이집트는 줄줄줄 껴요 막. 그 옛날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정석 기억나시죠? 어디가 제일 까맸어요? 맨 뒤가 까맸어요? 차례만 찾아봤나? 맨 앞이 까맣죠? 공부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제일 처음에 펴요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 하다 보면 여기는 다 알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조절을 하셔야죠. 똑같이 5등분이 아니라
여기는 좀 분량을 많게. 그럼 이제 이것만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얘를 자꾸 이렇게 복습을 하는 이유가 데리고 가기 위한 거예요. 3월달까지. 중간에 놓으면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도 또 5등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복습을 하시는 거고, 지금 저희가 계획 세운 거 같은 경우는 3주, 3주가 지나면 한 과목이 끝나요. 아마 첫 번째 조경사가 끝날 거예요. 조경사가 끝나는데 끝나고 나면 저희가 각 과목이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설명을 드려요. 이때쯤 이제 기출문제가 들어가야 돼요 라는 표현을 써드릴 거예요. 기출문제라고요. 우리 본 교재 보면 뒤에 이만큼 붙어있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몇 개년간 나왔던 거 저희가 해설을 그 밑에다 다 달아드렸는데, 제발 문제 푸실 때는 해설 좀 가리고 푸세요. 우리 눈은 기가 막히게 해설부터 보여요. 그러니까 해설 가리시고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출문제 들어가라 소리 하기 전까지는 기출문제 보지 마세요. 조바심들이 느끼셔서 보면 수업을 하고 나서 그날 가서 기출문제를 찾아봐요. 그거하고 관련된 걸. 그러면 다 맞아요. 그것만 쏙쏙 찾아봤으니까. 오늘 예를 들어 수목에 주목을 배웠다. 그러면 막 또 기출문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저기 주목에 관련된 문제 있나 찾아봐요. 그러면 금방 보이죠. 뭐 답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그거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몇 주 동안의 숙지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 종합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지, 절대 그날 했던 거를 지엽적으로 거기 가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고. 근데 어쨌든 여기 정도 끝나면, 만약에 금요일날 끝났다. 그럼 제가 무리하게 토요일, 일요일날은 기출문제 들어가라 소리 안 해요. 아니면 중간쯤에 또는 뭐 수요일쯤에부터 기출문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다던가, 아니면 이날까지 복습이 지금까지 잘 됐다면 주말부터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서부터 자 복습 짝짝짝 됐지요. 그러면 금요일날 것만 잘하면 이만큼이 다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기출문제 들어가려고 하면 주말을 이용해서, 지금 평일반 같은 경우는 요 토요일, 일요일을 잘 이용을 하시면 기출문제는 그렇게 풀어나가요. 그런데 분명히 기출문제 풀어도 주말에 다 못 풀어요. 왜냐하면 또 공부는 또 계속 시작되니까. 다음 과목이. 그러니까 같이 병행을 해나가시면서 해야 되겠고, 그나마 가장 행복한 반이 오전반이에요. 12시까지 수업 막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드시고 나서의 그 나머지 시간을 얼마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도 잘 잡으셔야 되지만 평일 하루하루를 잘 잡으셔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기출문제를 들어가세요 소리를 했는데 계속 민기적거리고 들어가지 못했다. 그 이유는 복습이 안 됐으니까 못 들어가겠죠. 복습이 돼야지 뭔가 문제를 풀어보는데, 그 상태가 아닌데 완전히 지금 되지가 않았다고 해서 못 들어가면 손에 장을 지지지만 3월 6일까지 하나도 기출문제 못 풀어보고 가요. 진도 쭉쭉 나가죠. 공부는 하나도 안 돼 있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끝나서 다음 주 수요일쯤 정도에 기출문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기출문제 못 들어가면 그 다음 주 주말까지는 이제 이 첫 번째 과목에 대한 기출문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출문제 꼭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공부를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저희한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또 문제집을 또 권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건 권해드리지 않아요. 가서 서점 가셔서 마음껏 본인 스타일대로 찾으셔갖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 그거 사시기 전에 더 먼저 하실 건 기출문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부터 먼저 풀어보시고, 그래도 난 시간이 남고 더 풀어보고 싶다 하면 마음껏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말씀드리자면 기사 등록하신 분들은 나중에 시험 보실 땐 산업기사까지 신청하셔서 시험을 보세요. 나는 분명히 기사 되셨다면, 응시 자격이 된다면 산업기사는 당연히 돼요. 산업기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산업기사는 어쩔 수 없으니까 산업기사만 신청을 하시고, 저희가 기사 같은 경우는 산업기사까지 추천을 해드리는데, 혹시나 기사 시험에서 아깝게 뭐가 조금 미끄러졌다. 그러면 그때까지 공부하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산업기사라도 하나 건지게끔. 그래서 그렇게 두 개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실 때는 기사건, 산업기사건. 나는 기사를 보지만 기출문제는 기사, 산업기사건 다 보셔야 되고, 산업기사도 기사, 산업기사건 다 보셔야 돼요. 시험만 응시를 못한다 뿐이지 기출문제 풀어보실 땐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럼 기출문제가 얼마큼 되나 한번 볼게요. 공통과목의 식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2015년 거 하나 볼까요? 1년에 몇 번 시험 보죠, 조경? 3번 보죠. 한 번당 식재 문제 몇 문제라 그랬죠? 20문제. 그럼 1년에 3회 보니까 60문제죠. 뭐가 그랬냐면 기사만. 여기 또 뭐도 있어요? 산업기사도.
그럼 산업기사도 몇 문제예요? 60문제. 그러면 총 식재라는 하나의 과목이 1년에 몇 문제인가요? 120문제. 120문제인데 과목이 몇 과목이에요? 6과목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갑자기 안 되죠. 아까 그 6개 더한 것도 3시간에서 4시간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식재 하나만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5개년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개년 하면 또 어려운 거 시켜드리나요? 그럼 몇 문제예요? 식재 문제만 600문제죠. 그 다음에 저희가 한 추천은 10개년을 해드리거든요. 10개년 정말 쉽지 않아요. 지금 식재만 풀어보고 갈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 해야 되는데. 그럼 6과목 다 봐야 되니까 이러면 이제 계산하기 쉽죠? 6과목 다 보면 몇 문제예요? 3600문제. 물론 중복되는 문제도 있어요, 중간에. 그런데 항상 중복이 돼도 내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새로운지 매번. 문제가 다 새로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습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합격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오답 노트 같은 것도 정리를 하세요. 틀린 건 계속 틀려요. 왜냐하면 공부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공부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래서 먼저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시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다른 문제 푸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거는. 그 다음에 저희가 요 기출문제 부분하고, 근데 책이 저희가 본 교재가 조금 무거워요. 많은 내용을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제 필기도 많이 할 거거든요. 여기다 아주 많이 담고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다 집어넣을 건데, 문제는 이 책이 너무 무거워서 못 갖고 다니겠다. 분책을 하셔도 되는데 과목별로 분책은 하지 마세요. 과목별로 분책을 하면 6개가 돌아다니면서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고 내 머릿속도 다 조각이 나요. 그리고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요. 그리고 책도 어딘지 몰라요, 나중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분책을 안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나는 무거워서, 난 너무 연약해서 못 들고 다니겠다. 그러면 요 정도만 분책을 하세요. 기출문제와 본교재. 기출문제랑 본교재, 그 정도만 분책을 하세요. 왜 이거를 한꺼번에 제가 이걸 묻느냐? 우리 교재에서는 식재 파트에서 어떤 내용이 A라는 내용이 있는데 시험 문제에는 관리 가서 나올 수도 있고 식재 가서 나올 수도 있어요. 시공 가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내가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본 내용을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데 폈을 때 식재만 들어가면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그러니까 그럴 때 보게끔. 그리고 사람이 항상 틀린 문제 한번 앞에 걸 다시 찾아보면 그거만 보이지 않아요. 주변도 한번 더 보게 되지. 그러면서 복습하시게끔. 그래서 굳이 책을 분책을 한다면 요 정도만. 요 기출문제 부분만 그렇게 분책을 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기출문제는 풀어보셔야 되겠고, 기출문제는 공인이 된 문제예요. 물론 이게 똑같이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몇 번에 걸쳐서 걸러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공신력이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른 기타 더 플러스 알파는 제가 안 말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 기본이 기출문제 꼭 풀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차게 생활을 하시면 좋은 결과야 그냥 한 방에 다 나오겠죠. 그래서 시험과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공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사항? 너무 완벽해서 질문이 없나요? 아니면 아예 지금 넋을 놓으신 건가요?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하루하루만 충실하시면 돼요. 하루하루만 충실하시고, 이거 정말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이게 한 달 지나고 나면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같아도 한 달 하면 지쳐요. 왜냐면 양이 많으니까. 게다가 이제 또 기출문제 들어가래죠. 공부는 안 했는데 기출문제 들어가래죠. 남들은 자꾸 기출문제 저기가 또 궁금하신 사항 같은 경우 와서 또 물어보시는데 나는 그거 하나도 모르겠죠. 그럼 이제 바짝바짝 학원은 다니기 싫죠. 시험 날짜는 다가오죠. 접수는 했죠. 미치고 발짝 뛰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은 항상 무거워요. 공부는 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되고. 그런데 또 우리가 복병이 뭐냐면 크리스마스가 꼈고요. 신정 연휴가 꼈고요. 그 다음에 설날이 꼈어요, 또. 예, 이제 구정이라고 안 하죠. 요새 좀 촌스럽게 설날이라고 하죠. 그럼 벌써 연령대가 탁 나오죠, 구정. 그래서 그 하루씩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 그게 조금씩이 흐트러나요. 흐트려져 이렇게 흔들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좀 수업을 빼긴 했지만, 하루하루 하여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복병, 제일 긴 때가 그 설날, 그 구정, 그 제일 긴 때가 그때예요. 그때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친척들 다 모였는데 또 나 공부한다고 저기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왜냐하면 또 불안하거든요. 벌써 반이 지났는데 공부는 많이 안 돼 있는 걸 알고 조급조긴 했는데 또 공부하는 티는 내긴 또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아예 손은 놓으면 안 되고, 근데 하여튼에 본인 나름대로 적정하게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 그때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저희가 순서가 이제 관리 과목이 가장 늦게 수업을 하게 되는데 2월의 마지막 주에 수업을 해요. 그 다음 주가 시험이에요. 그 다음 주 일요일이. 그러면 앞 과목 5과목이 정리가 안 됐다면 그때까지도 기출문제를 하나도 못 풀었다면 관리는 본 내용도 못 보고 가요. 본 교재 내용도. 그러니까 부지런히 저희가 빨리빨리 어디 뭐 들어가야 돼요, 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자꾸 체근을 해드리면 저랑 만나니까 맨날 만나니까 자꾸 잔소리 할 거예요. 물론 잔소리가 또 싫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 빤해요 결과는. 인상 쓰고 있으면 빤한 결과가 나오고 그 잔소리가 해드릴 때마다 쫓아오려고 노력을 하시면 관리까지 다 데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아마 관리 쪽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첫 주 거는 달달달 했는데 관리 거는 바로 전주에 수업을 했지만 복습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를 데려가려면 하여튼 첫 주부터 수업이 진행이 복습이 진행이 잘 돼야지만 마지막 거는 마지막 주에만 딱 정리하게끔 그리고 뭐 오답노트 같은 거 정리하면 그 마지막 주로 오답노트 좀 보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서 마지막 주에 난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게 아마 책이 본 교재가 721페이지인가 거기까지 있을걸요? 난 700페이지를 다 뭐 마지막 주에 다 보겠다 못 봐요. 미리 말씀드리면. 그리고 지금 책이 오늘이 제일 행복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디서든지 말씀드리는데 책이 오른쪽이 두꺼울 때가 행복한 거예요. 왼쪽 부분이 두꺼워지면 마음은 점점 무겁고 암담한 날이 차근차근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마음만 가지시면 뭐 3월 6일 날 밝게 웃으면서 이러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까지 것 뭐 이러면서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다른 것도 질문 사항이요. 질문 사항 없으신가요? 시험이나 뭐 수업이나에 대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물어보면 질문을 안 해요. 제가 그냥 조경 이런 강의도 하지만 뭐 일반인들이나 뭐 공무원 대상으로도 그냥 조경 강의도 하거든요. 일반 조경 상식이나 이런 거를 했는데도 절대 질문하면 손을 드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쉬는 시간을 주면 와요. 그런데요. 뭐가 그런데요? 그럼 아까 같이 얘기 좀 하지.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수업 중간에는 질문을 받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는 신데렐라예요. 2월 마지막 주까지 이 721페이지를 다 끝내드려야 돼요. 게다가 수목보강까지. 그런데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면 시간이 딜레이가 되면 다 끝내드리지 못하면 시험 범위가 721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끝까지 시험 범위예요. 그러다 보면 다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은 중간에는 안 받고 있어요. 수업 중간에는요. 다른 거 질문사항이요. 중간에 평가 같은 것도 해요? 평가가 저희가 다른 기출문제나 아니면 평가를 할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지금 막 진행이 되는데 양이 많으니까 워낙. 근데 아직 지금은 몰랐을 때가 행복하다니까요. 이제 나중에 한번 조금 지나면서 한번 보세요. 그게 시간이 없어서 따로 평가나 이런 건 못 해요. 하시고 싶으세요? 한번 시험 볼까요? 아, 예. 기출문제로 해서 본인이 점수를 체크 나가시면 돼요. 똑같은 날이에요. 기사를 보시는 분이 왜 산학기사까지 신청을 하시라고 하냐면 시험을 빨리 저희가 이제 또 접수 기간을 또 말씀을 드려요. 첫날 접수를 하시면 같은 학교에서 오전에 기사 보고 오후에 산학기사 보세요. 그리고 걱정할 게 아닌 게 기사랑 산학기사 다 붙어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실기 날짜는 달라요. 실기 날짜는 기사랑 산학기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충분히 두 개를 다 딸 수 있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러니까 시험도 그 자리에서 다 보니까 3월 6일 날 보는 거예요. 기사나 산업기사나. 만약에 산업기사가 다른 날 봤으면 제가 산업기사는 며칠이고요 말씀을 드렸겠죠. 만약에 지금 방학 때 이거 필기 듣고 실기까지 같이 듣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거는 이제 그 본인의 취사 선택이세요. 네. 그런데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면 양이 많아요. 공부량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저의 개인적인 거는 우선 필기를 좀 손에 쥐어놓고 나서 실기를 대비하셔도 저희 학원에서 실기 대비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다 합격하시거든요. 한 번에. 또 질문사항이요. 그 이해대카프 작성하는 것도 필기 어디요? 이해대카프 작성도 시험에 나오는 거? 아유, 지금 본 내용 들어가서 우리 얘기하자, 그거는. 예. 너무 앞으로 훅훅 가네요, 지금. 지금은 이제 전반적인 수업이나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또요? 학원에 자습할 곳이 있어요.
네, 수업 끝나고서 아마 여기서 하시거나 아니면 사무실에다 문의해 보시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이 오전반 분들은 수업 12시까지 끝나고 점심 식사하시고 오셔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또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집에 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집에 원래 집에서 또 공부하는 스타일이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집은 좀 안락한 침대와 저기서 또 컴퓨터가 이렇게 오라고 막 손짓을 하고요. 막 지금 저희가 공부 어떤 분은 그 2월 말까지 핸드폰도 정지시켜 놓는 분들 봤어요. 난 자격증 꼭 따야 되겠다고 뭐 그러시는 분 정도가 있었는데, 집에 가면 막 이렇게 오라 그러죠. 막 TV도 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조금 이런 거 공부하실 때는 그런 게 유혹하지 않는 환경에서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좀 공부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 나도 자극이 되고, 아차 내가 계속 게임을 하고 있을 게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드시게끔 좀 그런 자극을 받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극할 공간도 있어요. 집에서 인강되는 건 도움이 돼요? 아, 저희가 또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른 왜 뭐 부동산 관련 뭐 공인중개사나 무슨 뭐 주택관리사 뭐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그 복습을 동영상으로 복습을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우리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집에 가서 동영상으로 복습을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그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에요. 동영상이라는 건 조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저희가 이 2시간 동안 막 타이트하게 막 이렇게 제가 몰아치면 여기는 머릿속에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어쨌든 그 진도는 쫓아가요. 물론 못 쫓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손에 장을 지지지만 물론 못 쫓아가는 분도 있어요. 제일 위험한 분들이 맨 뒤에 앉고 사이드에 앉으신 분들이 제일 위험해요. 가운데 앞쪽에 앉으신 분들은 쫓아오시는데, 그런데 어쨌든 대부분은 요 공간에 있으면 뭐 몇 페이지 표시라면 피고 계세요. 줄 치시면 줄 쳐요. 그런데 여기 다 지금 줄이 쳐져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공간에서 수업을 하셨으니까. 근데 복습은 가서 또 그 동영상 들으시면 똑같은 얘기 또 했죠. 걘 걔대로 가요. 시간은 시간대로 흘렀어요. 이렇게 가가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가서.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지금 이 오전반 분들은 학생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연령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자격증은 무조건 집어넣는 게 문제예요. 머릿속에다. 그래서 이 학원에서는 먼저 잘 표시해 가지고 하시고 필기 잘 하시고, 그 예습하지 말라는 시간이 제가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복습도 그러면 그냥 그걸 가지고 적고 줄친고 그걸 가지고 본인 머릿속에다 넣는 게 효율적이지, 그걸 동영상으로 들으면 토익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한글로 얘기해요. 영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어는 자꾸 들으면 들리죠. 한글인데 뭐 안 들릴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습은 갖다가 집어넣는 게 더, 우겨 넣는 게 더 저기에서 그 학습 패턴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학습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래서 오프라인 분들은 동영상으로 복습하는 거를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냥 그거 한 분량만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또 질문이요? 없으신가요? 제가 너무 겁을 줬나요?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얼굴들이 다들 굳었어요. 저만 째려보고 들었어요. 밝게 웃으시면서 대답 시킬 때 대답도 하세요. 그러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다른 거 질문사항 없으신가요? 제가 뭐 수업 중간에 지위고와 뭐 연령, 뭐 성별 다 무시하고 막 질문해요. 그럼 대답들 하세요.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필요 없어요. 3월 6일 합격을 하고 볼 일이에요, 지금. 전 무조건 합격을 시키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들 난 뭐 나이가 많으니까 무슨 나는 뭐 뭘 어쩌니까 그런 거 다 상관없고 열심히만 다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쫓아오시면 돼요. 된다면 돼요. 근데 벌써 삐딱하게 저희는 이제 수업을 이렇게 조금 한 1시간 정도만 하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래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럼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래요, 나중에. 그러고선 그러다가는 이제 또 제 얼굴을 다시 보죠. 다시 본다는 건 이미 평균 60점이 안 됐다는 소리죠. 근데 하여튼 된다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실무에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실무에서 오신 분들은 항상 또 태클을 걸어요.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자격증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곧 진리고 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대로 좀 따라오시고, 혹시 뭐 실무에 계시던 분들 이런 분들은 요 1층에 현관문을 여시면서 싹 잊고 그건 접고 오시고, 이건 이거구나.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요번에 이렇게 그 전공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거의 다 전공자분들이신데 이 내용이 4년 동안의 정리예요. 대학교에서 4년 정도의 그 수업 내용을 다 기준으로 하는 거고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해도 수목도감이 1년짜리예요. 2학기짜리. 그거를 한 4, 5일에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스피드로 끝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렇게 1년 동안 배워야 될 거를 그 단시간 내에 한 2달 내에 머릿속에 다 넣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양이 상당히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절대 책만 갖고 들고 다녀서는 합격할 수 없어요. 책만 들고 다니는 거. 괜히 그럼 팔만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지하철이건 어디건 다 펴보시고 자꾸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노트까지 갖고 다니지 마시라는 얘기가 어떤 분은 지하철에도 놓고 올려놓고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딴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거기다가 필기해놓은 게 너무 아깝다고 그러신 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책 하나만 잘 갖고 다니면서 보시게끔 자꾸 보시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은 이렇게 책이 뚱뚱해지신 분도 봤어요. 까매가지고. 원래 이런 두께면 이만큼 두께로. 그래서 자꾸 더러운 걸 묻히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꾸 보셔서 까매지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들 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당연히 3월 6일 날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냥 한 개 번호로 찍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열심히 조금 더 힘들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힘들어요. 우리 마라톤 뛰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하루하루 정리 잘 하셔가지고 시험 잘 보시면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죠.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시험은 잘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떨지 마시고 그날 했던 거. 오늘 여기 오셨던 마음, 요 마음만 가지시면 웃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꼭 항상 이런 거 질문을 하면 실기가 걱정이신다고 보는데 저는 그게 걱정이 아니에요. 필기 산을 넘어야지 실기 산으로 가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산 어려운 이 6과목 해고 나면 조금 휴해요. 그러니까 열심히들 하셔서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방학을 활용을 잘 하셔야 되죠. 이번에 시험을 3월에 만약에 보신다 하더라도 한 번에 실기까지 한 번에 해더라도 자격증은 내 손에는 한 5월 6일부터 발표고 막 이러다 보니까 5월 27일 모르더만 한 6월 달쯤이에요. 손에 잡는 게. 그러면 1학기가 끝났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시기가. 그러니까 요번 걸 하셔야 돼요. 요번에 한 번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보면 이번에는 시험 삼아 본대요. 뭘 시험 삼아서 봐요. 다음번에 하면 잘할 것 같죠? 다음번에 더 못해요, 공부를. 자격증은. 이거는 일반 교양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일반 교양은 이거 하고 나서 잘 몰랐더라도 다음번에 또 들으면 또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자격증은 요 내용을 또 다시 또 공부를 하려면 얼마큼 양인지 알죠. 지금 양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잖아요. 단지 721페이지에 수목도감 한 권으로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양이 얼마큼이고 게다가 또 피면 모르는 것 같지가 않아요. 또 지금 책이나 깨끗하고 줄이나 열심히 치죠. 근데 그때는 다 줄도 쳐져 있죠. 그러니까 내용도 뭔 내용이 아예 모르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다 보면 공부를 더 못해요. 점수가 더 안 나와요. 그래서 한 방에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한 방에 끝내게끔 그만큼 열심히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다른 것도 질문사항 없으신가요? 자, 그럼 질문사항 없으시면 열심히 공부하시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하여튼 웃을 수 있다는 거. 우리 다 같이 웃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OT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들 공부들 하세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